네. 브렉스루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 설정이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다양하게 고객의 그 내면, 심년을 한번 같이 탐색하면서 똑똑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특히 비즈니스 코칭은 뭐 이미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부분이 아닌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SMART, 스마트, 그다음에 OKR, 뭐 액션 플랜 말고도 뭐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뭐 분기 계획, 내 반기 계획, 연간 경영 계획, 중장기 경영 계획 해서 목표를 많이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표면적인 목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그 표면적인 목표, 어, 내면, 이면에 있는 이 10년의 진실, 그 사람의 두려움, 정체성,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네, 보지 못하는 맹점,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어, 코칭의 진정한 네, 그런 진미,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코치가 라포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했을 때,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 뭐 맴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코치들은 당연히 이제 열심히 경청하고 공감하고 반응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책무, 책임을 담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코치의 어떤 역할과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두려워하는 고객들이 스스로를 운명의 주인으로 여기도록 영감을 주는 초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뭐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캐터리스트, 뭐 촉매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여기서 골든 스레드해서 황금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고객이 말하는 그 스토리 안에 막 산재되어 있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골든 스레드, 이 실로 점들을 선으로 연결할 것인가? 음,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렇게 촉진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 이 고객의 변화를 막고 있는 이 방해꾼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정말 진정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을 발견하게 해줄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코치가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feel better.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코치 역할은 see better.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 관점에서 코치가 챌린지,
챌린지를 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인가? 고객이 이런 모호한, 뭐,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모호한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정확히 무엇을 이해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나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감을 느끼고 싶나요? 예.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의 플로우, 이야기 대화에서 네, 타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숨겨진 맥락을 찾고 한계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행동을 가능하게 해서 이런 초점을 잘 맞추어야만 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싱을 잘 해야 된다. 고객이 말하는 이 대화의 흐름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상호 신뢰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원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이 컨트롤도 해야 된다. 잘 가고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그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이 컨트롤도 해야 된다. 목적과 방향성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 방향에 벗어나지 않도록 좋은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예,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고객의 저항도 있다. 이 저항 너머의 진짜 욕구를 발견해서 정말로 예,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그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표면적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코치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플로우가 아니고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 컨트롤이 어떨 때 해야 될까? 핵심 단어를 잘 잡아라. 핵심 감정을 잘 포착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고객이 말하는 그 플로우 속에서 핵심 단어와 핵심 감정을 잡아라. 어, 그래서 그 이면에 그 감정이 무엇이고,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면에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강점, 고객의 가치관, 그리고 조직의 그 방향과 얼라이먼트를 해서 역할과 책임을 재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돌파구의 네 가지 핵심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채원 코치님, 요 결과 의미의 탐색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운다면 그 결과 당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나요? 네.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나요? 그다음에 모호한 감정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정은 코치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길 원한다고 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얻으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정의는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윤정 코치님, 장애물 제거의 상상,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이나 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이나 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극단의 탐색인데요. 오늘 뭐, 이렇게 화면을 켜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그것이라면 그것의 정확한 반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 원하지 않는, 반대로 원하는 반대, 극단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예,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죠. 예. 만약, 지금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 후 질문 네 가지, 네, 의미, 감정, 장애물, 극단의 질문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호한 이야기를 할 때, 예, 뭐, 예를 들면, 잘 이해하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호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할 때, 닫힌 질문을 쓰라는 겁니다. 닫힌 질문. 닫힌 질문, 이거죠. yes, no 질문인 거죠. 그죠? 어, 이 패턴이, 당신의 목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을 정말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모호한 질문을 할 때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 폐쇄형 질문의 이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초점의 압축, 그 다음에 인식의 확인, 방향의 전환, 그리고 감정의 직면해라.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팩트가 사실인가요? 그 팩트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이런 식. 네. 뭐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 정말 고객님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뭐 생각에 머무는 계획인가요?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그 계획이 정말 이루고 싶으세요? 어,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 선택을 정말 실행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의 폐쇄형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렉스루 코칭에서 고객의 어떤 내면을 살피는 방법으로 조화리의 창을 이야기합니다. 뭐 조화리의 창은 우리가 뭐 너무 코치님들이 잘 아시는 거죠. 어, 일단 먼저 내가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타인이 알고 있고 타인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타인이 아는 것은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제 코칭할 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블라인드 스팟은 내가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는 못 보는데, 네,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네, 요게 아닙니다. 어, 타인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죠. 예. 히든 스팟은, 뭡니까? 어, 나는 보이는데 타인이 못 보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둘 다 못 보는 언노운 영역이죠. 그래서 코칭에서 집중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이 블라인드 스팟하고 히든 스팟을 좀 다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한마디로 블라인드죠. 못 보는 거죠. 내가 못 보는 거죠. 내가 못 볼 때 이제 보게 해주는 그 코치의 질문들. 무엇을 볼 수 없나요?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나요? 와 같은 질문. 그 다음에, 예, 그, 타인은 못 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질문.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못 볼 때, 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식의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이 고객의 이 방어 기제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 기제, 특히 블라인드 스팟은 내가 못 보는 부분이죠.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일단 돌파를 할 때는 먼저 그 사고를 끊어내야 된다. 방해하고, 그리고 빈틈을 보고, 그리고
그 틈 안에 고객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과 가치관을 이제 확인을 하고 확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예,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질문, 예,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정말 두려움,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애써 이제 숨기고 싶은 그 가면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어,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예, 용기를 가지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그, 이 고객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직면하게 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때로는 거울이 돼서 비춰줄 수도 있고, 또 돋보기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더 잘 볼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고객이, 어떻게 표현하는 그 스타일, 어떤 사람의 그 속도와 방식의 차이에서 어떤 저항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잘 발산하는,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MBTI에서는 그 내향적, 인터널한 그런 처리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마샤 코치는 외부 처리자, 내부 처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코치가 다르게 코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렉스루 코칭 하는 질문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스, 외부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션이 끝날 때 구체적으로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에게는 이 빠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확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특히 연결자는 신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변하고 싶은 것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또,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오랜 침묵 끝에, 지금 무엇을 나누고 싶으세요? 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잠깐 생각을 멈추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사색가들에게 또 연결자에게 실행자에게 영향력 행사자에게 각기 다르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프로세스 스타일이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코칭도 다르게 해라. 어, 다르게 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음학의 이 메타포들이 있는데요. 메타포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두려움, 어떨 때는 의심, 어떨 때는 이런 위험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 저항들을, 그 원인을 잘 살피고, 이 저항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이 저항 밑에 있는 감정을 잘 살펴라. 감정을. 그, 무엇이 두렵나요? 라고 이제 정면으로 이제 그 챌린지 할 때가 저도 있는데요. 그럴 때,
안 두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방어막을 치는 고객들을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 두려움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그 감정의 이면에 또 느껴지는, 어,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좀 더 깊게 탐색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저항의 이제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금 이런 사인이 나오죠, 사인. 침묵하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인. 이거 뭔가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질문. 또, 갑자기 침묵. 네. 대화 끊기거나, 뭐,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게 방어 기제가 일어날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코칭 대화를 이어가도 좋을까요? 아니면 거기 지금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저에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그 방어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이제 코치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때로는 굉장히 강한 어떤 분노라든지, 뭐, 꼭 코치가 아니더라도 내면에 그 일어나는 강한 감정이 느껴질 때, 배신감이라든지 분노를 표현할 때, 어, 이제 코치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같은 거죠. 네, 망설일 때, 음, 그다음에 방어할 때. 근데 실은 이 망설이고 방어가 일어날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고객의 방음막에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실은 좋은 코칭의 결과, 고객이 정말 변화의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핑계를 대며 변화를 거부할 때. 자, 이 질문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양채영 코치님, 이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가라앉는 배에 계속 타고 있지 않기 위해 당신이 직접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가라는 배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고객님이 정말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목표를 향한 동기를 완전히 잃었다고 할 때 질문 우리 김정훈 코치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게 할 만큼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뭐 목표가 없어요. 뭐 제가 길을 잃었어요라고 할 때 이렇게 눈을 번쩍하고 뜨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다. 생각은 있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윤정 코치님 한번 질문 읽어봐 주십시오. 이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딱 한 번만 시도해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완전하진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말 한 걸음만 발을 떼본다면 네,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겠죠. 이런 질문 할 때 있죠. 코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코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뭐 특히 비즈니스 코칭 장면에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망설여집니다. 이거 나의 경험을 좀 나눠야 되나? 멘토링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고객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좀 더 통찰을 일깨우는 질문을 해야 되나? 저도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마샤 코치는 역시 그 마스터 코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언하지 마라. 의견 주지 마라. 또 고객한테 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막아라. 당신 해결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야 할 것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자극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주체성과 책임감을 일깨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사 질문 이야기하는데요. 이사라 코치님, 반사 질문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좀 읽어봐 주실까요? 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이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네, 반사. 예, 비춰주라는 거죠. 네. 고객이 뭐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코치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가 막혔나요? 어,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고객님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물어보면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상사에게 물어보면 상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반사를 하라는 겁니다. 네. 10년을 걷는 용기, 예, 10년, 깊은 바다를 걷는, 네, 용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항이 오면, 뭐, 겁이 나죠. 네, 코치도 겁이 나지만,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네, 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해방,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네, 더 영감을 주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 아니면 과거에 머물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라.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코칭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 코칭을 지금 한 30분, 40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떤 것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새로운 뭐 주제로 바꿔볼까요? 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도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가 그 코칭에 대한 의지를 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그 고객이 다 다양하죠. 고객이 다양하죠. 어떻게 다양하냐? 막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고객부터 이렇게 쭉 그 피라미드를 보면 코칭 자체를 피하거나 어떤 주제는 생각 안 나요 라고 회피하는 고객이 있기도 하고요. 뭐,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 아니면 나 항상 바빠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 지금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요. 좀 빨리 마치면 안 될까요? 이런 고객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변화 욕구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 열기를 어려워하는 고객. 잘 자신을 드러내고, 아, 나 이런 약점, 또 강점을 가지고 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코칭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아, 내가 정말 코치님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죠. 그럼 뭐 말만 하면, 아, 정말 오늘 너무 도움이 되고, 아, 내가 이걸 바로 뭐 책도 사고, 강의도 듣고 해서 이렇게 뭐, 그, 실천하고 와서, 아,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했고, 아, 너무 좋았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를 알려주면 뭐 두 개, 세 개를 더 공부하고 오는 그런 것도 있죠. 실천하고 오는 거에. 자, 이런 그 레드 존, 옐로우 존, 그린 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코칭을 파트너로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레드 존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코칭을 중단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실은 저도 저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학교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팀 학생입니다. 새내기가.
학교를 대상으로 막, 예, 법률적인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예, 코칭 할 수가 없죠. 네. 예,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고객, 또 뭐 아주 정말 파트너십이 단단히 형성되는 그런 고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레이크스루 코칭을 하기 위해 먼저 원하는 결과를 설정하고 이런 사각지대, 이런 방어 그 기제를 돌파를 했을 때 진정한 이런 변혁적인 코칭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 순서를 보면 네, 코칭을 할 때 잘 요약을 하고 반영을 하고 핵심 단어와 감정을 잘 포착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런 신념과 방어 기제를 잘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원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을 잘 캐치해서 그래서 결과를 합의하는 이런 목표 설정의 프로세스를 이제 나샤 코치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고객이 주인이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너십. 코치는 그 과정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무성을 강조하는 질문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코칭, 성과 있는 코칭을 위해서는 네, 내적으로 네, 동기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과도 나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롱텀 파트너십이 구축이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코칭은 예, 표면 우리 이렇게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그런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예, 파도 밑에 있는 깊은 심연에 있는 그 감정과 욕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딥 다이브, 깊게 들어가서 잠수해서, 예, 때로는 예, 돋보기처럼, 현미경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래된 신념, 그리고 앵커, 닷을 끊어내고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이끄는 여정이다. 그래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되도록 질문하십시오. 네. 여기서 건축가는 고객 스스로 자신의 그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어떻게 코치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네,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